어도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 만에 위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공방이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임지혜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 전 대표 사이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야말로 좀 2차전이 벌어지는 분위기인데 일단 어도에서 민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민 전 대표를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되었죠. 이제 어도어라는 회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앞서 있었던 이전 이사진의 대폭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진이 3대1로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혼자 그리고 나머지 3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하이브 측의 인사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주영 사내이사가 새로운 대표로 나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민희진 전 대표는 사내이사로서만 남고 네. 대표이사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전 레이블, 그러니까 전 이 산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경영, 운영과 프로듀싱을 좀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네. 경영은 경영대로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듀싱은 별도로 하겠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내이사로만 남으라고 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사내이사로만 남아서 이 뉴진스를 프로듀싱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가 없이 하이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표이사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주주간 계약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시도가 무산됐었잖아요. 그때와는 그러면 어떤 게 좀 다른 겁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지난번에 앞서서 지금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요. 하이브가 이제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서요.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등장하는 것이 하이브와 그리고 민희진 대표 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도어라는 이 뉴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한 80% 정도의 지분은 지금 하이브가 갖고 있고 20%는 이제 민희진 대표 쪽에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주주총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주주 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적어도 대표이사직을 이제 민희진 대표가 5년 동안은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이브도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주주간 계약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대표이사직이 최소한 5년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회사 측에 어떤 막대한 손해를 끼치려 했다. 뭐 어도어를 다른 회사에 팔려고 했다.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이런 정황들이 감사를 통해 확인이 됐다고 하면서 민희진 대표가 이제 해임돼야 한다 하면서 주주총회를 임시주총을 열면서 해임을 시키려고 했는데 당시에 민희진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냈는데요. 당시에 법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해서 네네. 지금 당장 이것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임시켜버리면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되고 민희진 대표는 이걸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멈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일단 멈춰라라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결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걸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됐었던 그 주주총회에서요. 민희진 대표만 이제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이사진, 어도어의 다른 이사진들은 그대로 교체가 됐습니다. 하이브 측의 인사로 교체가 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도어의 이사진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하이브 측의 인사고 민희진 대표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좀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인데 네. 이번에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열어서 이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거는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진의 결정이다. 지금 이 어도의 이사진들의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에서 지금 김주영 대표로 변경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사진의 투표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을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맞는가를 놓고도 여러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주 간 계약도 그 사이에 지금 어도어 측과 지금 하이브 측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하이브 측에서 그 주주 간 계약을 해지시키는 그런 절차도 그렇죠. 있었어서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좀 우회적인 경로로 해서 대표이사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민 전 대표 측은 이게 이제 위법한 결정이다. 그리고 하이브 측은 이제 적법한 결정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것도 이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지금 사실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주주간 계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계약에 따르면 최소한 5년은 보장이 된다. 예. 그 5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있었지만 사실상 주식회사라는 특성에서는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가 80%의 주식을 지금 하이브가 갖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사실상 하이브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하이브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변경이라던가 그 외에도 회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이브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주식회사의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에 당연히 맞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주주간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고 하이브는 그것을 해지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해지를 확인하는 소송을 또 제기해서 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그렇죠. 점. 하지만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하이브가 장악을 해버리고 3대 1인 와중에서 대표이사를 민희진 대표의 입장에 따르면 기습적으로 안건을 올려 변경을 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된다. 이 주주간 계약은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맞서고 있어서요. 이거 제가 보기에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법적 공방이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주주 간 계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소송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주주 간 계약이 사라지게 되면 민 전 대표에게 약속된 1,000억 원대 풋옵션을 이제 없던 일이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이 계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도 네. 이 주주간 계약에서부터도 어떤 시작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도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민희진 대표가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뉴진스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어떤 성장시키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는데 이 회사 자체는 하이브의 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던 회사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8대 2로 양측이 지분을 가지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계약서로 작성해 두게 되었는데 예. 그 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민희진 대표이사 체제를 최소한 5년간 유지시도록 하는 그 조항 하나와 그 다음이 주식 매도 청구권이라고 불리는 이 풋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희진 대표가 1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지분을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되팔 수 있을 때 그 가격을 정해두고 있는 것인데 그 가격이 2년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에다가 13배를 곱하고요. 평균치의 13배를 곱하고 그리고 지금 그 비율, 민희진 대표의 비율인 18%를 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잡아 그것이 1,000억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것은 이것들, 그러니까 5년간의 대표직 유지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민희진 대표가 이 주식을 팔면서 얻을 수 있는 이 금액 1,000억 원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이것들은 이 주주 간의 계약이 유효할 때 가능한 것인데 하이브 측에서는 이 주주 간 계약이 지금 해지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해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예. 결국 이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또 치열한 법적 공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이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는데 이보다 이제 낮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딥페이크 어떤 이런 허위 영상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줬던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당시에요. 서울대 졸업생 여성 동문들의 얼굴들을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허위 그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제작한 내용만 뭐 400여 개에 달하고 유포한 건 1,700여 개에 달합니다. 네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공범 중에 한 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지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들 일부와는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이 고려가 되어서 1심에서 이제 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도 계속해서 뭐 뉴스로 보도해드리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번 이 서울대 N번방 선고가 앞으로 이런 딥페이크 사건의 수사나 선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제 가해자 특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에도 난항을 겪었던 점은 좀 사실인데요. 지금 사실 이런 문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허위 영상물을 무더기로 제작하고 유포하고 심지어 이것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그 반응을 살피는 2차 범죄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예. 더 큰 문제점들은 이것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무작위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청소년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징역 5년의 선고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엄정한 대응, 정확한 수사 그리고 가해자들을 끝까지 특정하고 어쨌든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내용들, 지금 불안감과 공포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판결이 어떤 확실한 처벌에 대한 의지는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참여 인원이 무려 2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제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채널 자체가 익명으로 운영되고 또 인원수도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란 이런 좀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텔레그램이라는 이 메신저 자체가 철통 보안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 보안성이라는 것이 메신저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범죄와 연루되었을 때는 지금 수사기관의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 채팅방의 참여 인원이 22만 명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를 또 나눠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 채팅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잠깐 보거나 아니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은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초대된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나누는 작업도 필요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22만 명이 참여했으면 그 대화의 내용이라던가 공유된 사진의 양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들을 수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시작되었고 엄정 대응을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 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들이 디지털 이제 장의사라고 하죠. 디지털 장의사에게 증거 삭제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망을 피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의뢰해야 되는 거는 피해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가해자들이 손 가리고 지금 하늘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을 가지고서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말 삽시간에 퍼지고요. 지우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의뢰가 실제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영상물들은 모두 인터넷상에서 지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 보이고요. 예. 특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라면 본인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겠지만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단 다그치고 혼내고 맞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같은 혐의가 예.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최대한 지울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무분별한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심각성 때문인지 교육부에서는 이제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은 몇 세까지고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촉법 소년,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10세들이 가해자로 지적이 되면서 처벌을 너무 솜방망이로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현행 지금 촉법 소년의 그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4세 미만 정도의 나이가 좀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 정도가 된다면 이미 충분히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인지하고 있고 불법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만 14세 부분에 대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시작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연령을 뭐 하향한다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예.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뭐 이런 유포를 하고 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회로 해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예, 교육과 인식 개선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지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